권재근, 권혁규, 양승진, 남현철, 박영인. 이분들은 아직도 찾지 못한 세월호의 미수습자 5명입니다. 지난 4월에 배가 들어올려졌고요. 선체 수색을 시작했죠. 총 9명의 미수습자 가운데 4명의 유해는 수습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5명은 뼈 조각조차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 5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 신항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벌써 몇 년째인가요? 이제 미련을 접겠다 결정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분들 어떻게 옮기실지, 어떻게 옮기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 오늘 아침에 목포 신항을 연결해봐야겠습니다. 5명의 미수습자 가운데 권재근, 권혁규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재근 씨의 형이자 권혁규 군의 큰아버지가 되는 분이세요. 권오복 선생님 연결을 해보죠. 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날 아침인데 목포 신항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적막합니다. 목포 앞바다 한번 바라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6시에 바라봤습니다. 어떤가요, 바다가? 고요하고 캄캄하죠. 고요하고 캄캄하고. 네. 바람 많이 안 불어요, 오늘? 어제는 불던데요. 오늘은 그래도 괜찮네요. 그래요.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떠납니다라고 세상에 발표하는 그날인데 오늘이 사고 난 지 며칠째인지 혹시 세고 계십니까? 131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팽목항에서 또 목포 신항으로 그렇게 버텨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러기까지는 참 고민도 많았고 그냥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손가락질 나오기 전에 박수 받고 떠나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어차피 이 세월호 안에는 텅 비었어요. 계속 있다 보면은 이게 손가락질 받고 떠나게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국민 세금이나 쓰고. 그럴까봐. 네. 아이고. 근데 오히려 해수부하고 선체조사위에서는 계속 추가 수색할 수 있으니까 더 계십시오 했다면서요. 찾는 데는 보장도 없고 깡통 빈 세월호만 남아있는데 예. 저걸 세워가지고 좀 시신을 찾는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완전 빈 깡통인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또 세워서 조사를 하면은 이제 또 지금 한 100억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예상이. 세우는 과정 진입을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것을 이제 계속 국민 세금 쓰는 거를 보고 있기가 민망하죠. 민망해서 네. 이런 결정을. 네. 근데 우리 큰아버님은, 권오복 선생님은 가족이 지금 2명이나 못 찾은 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온 식구가 이사 가다가 이런 사고가 나서 그것도 그 당시에 여자아이 하나 살아나고. 지연이, 5살 지연이. 네, 기억해요. 지연이, 예. 지연이 하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동생네 식구가 이사를 가다가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종된 혁규가 동생 지연이한테 구명조끼를 벗겨서 입혔습니다. 자기 거를. 지연이는 살고 지금 혁규는 아직도 못 찾은 겁니다. 제가 그때 사고 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저하고 선생님 인터뷰 하셨거든요. 네네.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5살 지연이가 엄마 아빠가 왜 나만 두고 이사 갔어? 왜 나만 둔 거야? 다 어디 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셨어요. 예. 아이고. 지연이는 지금 학교는 들어갔겠어요. 작년에 들어가서 한번 옮겼고요. 네. 애들이 알아봐가지고 놀리니까 옮겼고. 놀려요? 제가 가족들 다 그렇게 된 지연이다 이러면서? 애들은 다 그런답니다. 애들이니까.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옮기고 입학해서 또 한 번 옮기고 올해는 이사를 해서 옮겨서 3번을 옮긴 거예요. 아이고. 앞으로 크는 날을 생각해서는 지연이라는 이름도 이제 개명을 했으니까 이름도. 앞으로 이제 살아나가는데 이제 지장이 없도록 이제 여기 무슨 장례식 할 때도 모자이크 해고서 할 겁니다. 지금은 뭐라고 해요? 알고는 있어요, 이 상황을? 알고는 있죠. 저에서 사고 나는 그 급박한 상황까지도 기억을 해요. 그 어린애가요. 지금도. 5살이었는데 기억해요, 그걸? 예, 배 안에서 있었던 과정은 기억을 다 해요. 아,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살아났으니까 엄마 아빠도 살아난 걸로 알고 있다가 자기 두고 그냥 이사 간 걸로 알고 있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군요. 이제는 알지요. 알고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애라 그러는데 이제 모든 걸 잊고 커나가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요. 네. 다른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요. 네.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지연이 아버지하고 지연이 오빠 시신을 꼭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여태 버티신 거예요. 예, 그렇죠. 여태 버티신 거예요. 여태 컨테이너에서. 발걸음이 근데 참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결정하셨지만 안 떨어지실 것 같아요. 안 떨어지는데 이거를 심사숙고하는데 전부 입술 부러졌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네, 결정 내는 과정까지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네. 왜 안 그러시겠어요? 왜 끝까지 내 동생, 내 조카는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이게 좀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발견됐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네. 자,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3층이었으니까요. 기거했던 데가. 예. 찾겠다 하고 그냥 4층에서는 그냥 딱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곧 찾겠다 했는데 차까지 내 동생 이삿짐 실리는 차까지 다 맞는데 예. 보니까 진짜 아비칸카하더라고요. 거기 안 나오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었는데 거기가 텅 비니까 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것만 구경하고 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시신을 발견하는 미수습자 가족들 보면은 뭐 좀 부러운 생각까지 드셨겠어요. 두려웠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놓고 얘기를 못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했어요. 아유, 이것도 참 기막힌 상황입니다. 이제 사실은 죽은 채로 가족을 발견하는 그들이 부러울 지경이니 그렇게라도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소망해야 되는 이 심정은 어땠을까 싶은데 자, 이제 떠나십니다. 미수습자 5명의 가족, 4가족입니다. 가족 수로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정말 끝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오늘 아침 우리 청취자들께 그동안 정말 성원 많이 해주셨거든요. 뉴스쇼 청취자들이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참 세월호를 아파하고 이렇게 협조해 주신 분들도 일일이 이렇게 다 거명하기는 힘든데 그 많은 자원봉사자분들. 네. 그리고 세월호를 후원을 해주신 분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수습자 가족을 위해서 목포 한국병원, 목포 미르치과 박진호 원장님께는 감사드립니다. 저기 많이 치료를 다 해서 임플란트까지. 치과 치료해 그런 분들 얘기는 다 하셔도 돼요. 그래요. 예, 잘하셨습니다. 네.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참이 고민이 될 지경인데 가족들 모두 힘내시고 특히 지연이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오늘 기자회견까지 제가 잘 볼 테고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오늘 목포 신앙을 떠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엽니다.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 그 가운데 권혁규, 권재근 씨의 가족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나가서 보니까 역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과거사만 자꾸 막 파헤치기보다는 MB님, 예. 시끄러워요. 어? 구질구질하다니까. 그래. 오늘 원래 수능날 아닌가? 연기됐잖아요. 그랬다며. 그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또 긴급하게는 최초죠. 최초로 수능까지 연기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안전이고 나발이고 나물나라 했던 지난 정부의 일들 이참에 참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런 나라에서 또 이런 나라가 되는 것도 한순간이군요. 지도자 명 바꿨을 뿐인데 그죠. 그 차이가.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좀 빠르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 때는 지진 터지고 3시간이나 넘어서야 그제서 총리가 만전을 기하라 뭐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었는데. 지금도 대처하는 거 봐봐. 뭐 딱 터지면 촥 부서 간에 보고체계 명료하게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 안 그러면 수능 하루 전날 이렇게 결정 딱딱 내려가 이렇게 딱 하기 힘들어. 힘들지요. 엄청난 속도로 결정낸 거 사실 이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이 수능 연기 결정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럽다. 그러니까. 나도 이래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나도. 하려면 맘먹으면 우리도 할 수가 있었어. 단지 그 마음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런 마음까지 먹기에는 우리가 좀 힘들지. 딴 게 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 너무 많았지. 그게 많았지. 그거 다 못 먹고 나온 게 내 천추의 한이잖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허기지네. 허기진다. 에이. 권력이란 게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허기져. 먹다 못 먹으니까. 빼싹 고르셨어요. 그치? 역시 다이어트엔 마음고생이 최고야. 나 피부 늘어진 거 봤어? 팍 늙었잖아. 아, 이 마음고생 정말 이거, 응? 그런다고 동정표 안 가니까 들어나 가십시다. 추운데. 아이고 들어가세요. 요즘 많이 냉정해졌어. 문 열어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 그쪽이 그 지진 활성 단층이라는 보고서를 받고서도 그걸 무시하고 원전 건설 강행하셨던 거죠? 필요성을 강조하는 애들도 많았어. 누구? 원전 마피아? 좋은 친구들 있어. 탈원전 정부 정책에 거품 물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진 났을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웃기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아, 축하드립니다. 왜 이러는 거야? 코스피가 2,500을 막 넘어가질 않나? 경제성장률이 뭐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질 않나? 어? 우리 신용 등급도 중국, 일본보다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4위 찍고 막 어? 지도자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외교하는 거 봤지? 아, 예. 다른 나라 순방 갔다 들어오신 거 보면 느껴지잖아. 뭔가 일을 하고 왔다는 게. 그러니까. 어. 일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 그러니까 일이 뭐하니 재밌나? 어? 세상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 아무튼 그 우리랑은 코드가 안 맞는 되게 좀 독특한 스타일이셔. 어쨌든 언론에서는 또 해외 순방의 성과 이거 뭐 잘 다루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 가는 데마다 환대받고 지금 되게 그 성공적인 외교를 하고 있잖아. 그걸 또 언론들은 최대한 숨겨주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애교까지 잘한다는 이미까지 얻어보면 뭐 천하무적 될까봐 뭐 어떤 세심한 배려를 하고 봐야지. 중국이랑도 이 정도로 빠르게 다시 좋아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 왜 그래? 중국 사람들 그 지긋한 맛이 없어. 그 뭐랄까 어떤 격조도 있더라고. 그 서로 시조를 주고받질 않나. 응? 꽃이 한 송이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 아직 봄이 아니야. 지도자 한 명 바뀌었을 뿐인 거지. 그런 거지. 그거지. 내가 그래서 그거에 희망을 갖고 있는 거야. 아. 적폐청산? 아무리 천하무작이라도 혼자는 뭐네. 세상 한꺼번에 바뀌는 쉽나? 응? 그래도 여태껏 얘기했듯이 여러 분야에서 되게 빨리 바뀌는 것도 느껴지잖아요. 갈 길 아직 멀었어. 그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게 적폐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주책이지. 왜? 그 3년 전인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약을 먹다가 끊으면은 내성이 생겨서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듯이 이 국가의 적폐도 마찬가지다.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쉬운 말로 적폐들을 찾아냈어. 아주 아작을 내라. 예. 아휴, 왜 그랬을까? 주책이야 진짜.
참, 내 도끼가 내 발등 찢는 기분이 참 이런 기분이구나.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나는 희망을 봅니다. 꽃 한 송이만으로는 쉽게 봄은 오지 않는다. 고로 즉, 나 MB는 쉽게 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되게 초조해 보이세요. 티나? 많이 나. 많이 나. 그 MB 측근들도 지금 아무 말 대잔치 막 하시더라고. 그 현 정부도 퇴임 후에 온전하겠냐. 막 이런 식으로. 누군지 걔도 급했다. 느껴진다니까. 초조함이. 아, 왜 티를 내냐, 애들이. 아이. 뭐 물론 한간에는 지난 9년을 너무 털어대는 게 아니냐는 뭐 그런 언론들도 있기는 해요. 뭐 비 맞은 신문지처럼 혼자 중얼중얼. 많이 그러더라고. 걔들도 초조한 거지, 이제. 근데 상식적으로 범죄가 나왔는데 그걸 덮어? 그러니까. 너무 털어낸다는 느낌이 들 정도면 그 정도로 엉망이었다는 생각부터 해야지. 에휴, 기분도 엉망인데 공이나 한번 치워야겠다. 아이고, 팔자 좋으시다. 내 팔자는 소중하니까 갈게요. 참 엉망이셔. 아이고 참. 오늘 또 가다가 또 자빠지고 있네. 아이고. 동작 그만. 딱 걸렸어. 아, 깜짝이야. 그러게 왜 또 장난질이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이 아귀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컴퓨터로 프린트한 건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손으로 끄적끄적 쓴 것을 줬을 것이 내 말이 틀려? 틀려. 내 거나 네 거나 다 프린터로 오지 마! 뽑아서 프린터로. 자, 파. 그래. 아주. 양 선장 문 걸어장고 얼른 출발하세. 할 말 없으면 양 선장 찾고. 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뭐 쓰고 맨날 알려달라고 그래.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나 입에 나온 여자야. 언제까지 나오기만 할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지금 네 옆으로 퍼졌는데 일단은. 들어갈 날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뭘 그러니까 말해봐. 들어갈 날이 없으니까 말해야 되는 거요? 그럼 기대할 걸 기대해. 알았어. 그래서 어떤 대학생이 말이요. 위조 지폐를 만들어갖고 지가 쓰고 돌아다녔다더네? 위조 지폐. 성능 좋은 컬러 복합기를 한 대 딱 갖다 놓고 그것으로 가짜 돈을 만들어갖고 그것이 쓰고 다녔다는 것이요. 아주 간땡이가 부었구만. 제대로 부어버렸지.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 부은 간땡이 밑장을 확 다 빼버리려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려니까 양 선장 못하고 있는 빨리 출발하자고 문 걸어 잠가.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뭘 또 어쩌려고? 죽이자. 아따 그 사람이 좀 그렇게 살벌해. 아니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아 죽이자. 한 발 멀면은 절대로 안 눕는다는 그 죽이자. 그렇지. 그런데 주기자는 요즘 다스 주인 분이라 바쁜데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고. 하나 덜 가면 되더라고. 생각한 데서. 죽이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부산의 어떤 대학생이 컬러 복합기로 위조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쓰고 다녔다는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이럴 수가. 세상에. 뭐라는데 그렇게 오바해서 놀래? 글쎄 주기자 말이 그 인간이 위조 지폐를 만든 게 도박비 때문이었고 에? 그렇게 만든 위조 지폐는 주로 눈이 침침한 노인들을 상대로 쓰고 다녔대. 뭐시여? 그 인간 그거 진짜로 안 되겠구만. 그러니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아까 양 선장이 만지작거리고 있던 그 있잖아요. 그거 저기 그거 뭐? 빨리 빼서 틀고 소개해 빨리. 이 CD? 이거. 듣고 싶은 말이야. 정찬우, 한영 씨가 함께 부른 들어. 지연이. 제 기억해요. 지연이, 예. 네. 지연이 하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동생네 식구가 이사를 가다가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종된 혁규가 동생 지연이한테 구명조끼를 벗겨서 입혔습니다. 자기 거를. 지연이는 살고 지금 혁규는 아직도 못 찾은 겁니다. 제가 그때 사고 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저하고 선생님 인터뷰 하셨거든요. 네네.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5살 지연이가
엄마 아빠가 왜 나만 두고 이사 갔어? 왜 나만 둔 거야? 다 어디 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셨어요. 예. 아이고. 지연이는 지금 학교는 들어갔겠어요. 작년에 들어가서 한번 옮겼고요. 네. 저 애들이 알아봐가지고 놀리니까 옮겼고. 놀려요? 제가 저 가족들 다 그렇게 된 지연이다 이러면서? 애들은 다 그런답니다. 애들이니까.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옮기고 입학해서 또 한 번 옮기고. 기자회견을 하는 날 아침인데 목포신앙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적막합니다. 목포 앞바다 한번 바라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6시에 바라봤습니다. 어떤가요, 바다가? 고요하고 캄캄하죠. 고요하고 캄캄하고. 네. 바람 많이 안 불어요, 오늘? 어제는 불던데요. 오늘은 그래도 괜찮네요. 그래요.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떠납니다라고 세상에 발표하는 그날인데 오늘이 사고 난 지 며칠째인지 혹시 세고 계십니까? 131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팽목항에서 또 목포신항으로 그렇게 버텨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러기까지는 참 고민도 많았고 그냥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손가락질 나오기 전에 박수 받고 떠나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어차피 이 세월호 안에는 권재근, 권혁규, 양승진, 남현철, 박영인. 이분들은 아직도 찾지 못한 세월호의 미수습자 5명입니다. 지난 4월에 배가 들어올려졌고요. 선체 수색을 시작했죠. 총 9명의 미수습자 가운데 4명의 유해는 수습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5명은 몇 조각조차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 5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 신항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벌써 몇 년째인가요? 이제 미련을 접겠다 결정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분들 어떻게 옮기실지 어떻게 옮기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 오늘 아침에 목포 신항을 연결해봐야겠습니다. 5명의 미수습자 가운데 권재근, 권혁규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재근 씨의 형이자 권혁규 군의 큰아버지가 되는 분이세요. 권호복 선생님 연결을 해보죠. 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비었어요.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게 손가락질 받고 떠나게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국민 세금이나 쓰고. 그럴까봐. 네. 아이고. 근데 오히려 해수부하고 선체조사위에서는 계속 추가 수색할 수 있으니까 더 계십시오 했다면서요. 찾는 데는 보장도 없고 깡통 빈 세월호만 남아있는데 예. 저걸 세워가지고 좀 시신을 찾는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완전 빈 깡통인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또 세워서 조사를 하면은 이제 또 지금 한 100억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예상이. 세우는 과정 진입을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것을 이제 계속 국민 세금 쓰는 거를 보고 있기가 민망해서 네. 이런 결정을. 네. 근데 우리 큰아버님은, 권호복 선생님은 가족이 지금 2명이나 못 찾은 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입니까? 이렇게 온 식구가 이사 가다가 이런 사고가 나서 그것도 그 당시에 여자아이 하나 살아나고 지연이 5살 때는 이사를 해서 옮겨서 3번을 옮긴 거예요. 근데 앞으로 크는 날을 생각해서는 지연이라는 이름도 이제 개명을 했으니까 이름도 앞으로 이제 살아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제 여기 무슨 장례식 할 때도 모자이크 해고서 할 겁니다. 지금은 뭐라고 해요? 알고는 있어요, 이 상황을? 알고는 있죠. 저에서
사고 나는 그 급박한 상황까지도 기억을 해요. 그 어린애가요. 지금도. 5살이었는데 기억해요, 그걸? 예, 배 안에서 있었던 과정은 기억을 다 해요. 아,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살아났으니까 엄마 아빠도 살아난 걸로 알고 있다가 자기 두고 그냥 이사 간 걸로 알고 있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군요. 이제는 알지요. 알고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아이라 그러는데 이제 모든 걸 잊고 커나가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요. 네. 다른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요. 네.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아,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지연이 아버지하고 지연이 오빠 시신을 꼭